안녕하세요. 2018년도 12월 11일 416TV 방송실입니다. 공지하여 드린 대로 오늘 사회적 참사 가습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개시 기자회견 상황을 생방송으로 보내드린다고 공지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정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건 제38호에서 41호까지 각 소위에서 제출한 4개의 집행조사 계획 안을 심의 여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모두 명.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 제적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8년도 제22차 전원위원회 조사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1차 회의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차 회의에서는 안건 제37호 직권조사 계획 보고를 보고받았습니다. 속기록을 위원님께 보내드리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수정 의견을 주시도록 부탁드렸습니다만은 따로 수정 의견을 주신 위원님은 안 계십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회의록 표현이 잘리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21차 회의록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인 4개 소위의 직권조사 계획 안은 조사 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네, 좀 이따 기자회견에서 뵙겠습니다. 기자회견. 안건 제38호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소위원회 직권조사 계획안 채택 및 조사 개시, 안건 제39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직권조사 계획안 채택 및 조사 개시, 안건 제40호 안전사회 소위원회 직권조사 계획안 채택 및 조사 개시, 안건 제41호 지원소위원회 직권조사 계획안 채택 및 조사 개시. 이렇게 안건 제38호부터 41호까지 4개 소위원회의 직권조사 계획안 채택 및 조사 개시 안건을 모두 원안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22차 전원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모두 착석하셨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인 오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위원회 기자회견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자리까지 와주신 많은 기자분들과 피해자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저희가 오전에 전원위원회에서 직권조사 계획안에 대한 조사 개시 의결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조사 계획과 일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진행 순서는 우선 11시 5분부터 15분 정도 위원장님의 브리핑을 포함한 인사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조사 계획에 대해서 30분 정도 소 위원장님들이 질의응답을 해주시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들은 저희가 이미 보도자료로 책상 위에 배부를 해놓았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셔서 향후에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착석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장완익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1소위 위원장님이십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진상규명 소위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2소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를 맡고 계신 문호승 위원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안전사회 소위 소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양순필 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피해지원 소위를 맡고 계신 황전원 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비상임 위원님들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왼쪽부터 홍성칠 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안종주 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필규 위원님이십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장완익 위원장님의 조사계획 브리핑을 포함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장완익 위원장입니다. 발표문은 앉아서 해주시오. 1994년 가습기 살균제가 세상에 출시되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한 분들은 본인도 알지 못한 채 시름시름 앓거나 급기야 죽음에 이르기도 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사용한 제품이 안전을 해치는 칼로 되돌아왔습니다. 가족을 잃은 이들은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아프게 하고 떠나보냈다는 더 큰 죄책감에 고통받고 계십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인해 304명의 고귀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유가족들은 뒷바람을 맞고 노상에서 곡기를 끊어가며 진상규명을 해달라, 더 이상의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이처럼 양 참사의 피해자들은 고통에 시달리며 절규하셨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진 것은 없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이 제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어떠한 경로로 제조, 판매되었는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일부 기업들은 배상은커녕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 방해로 활동기간도
제대로 세우지 못했으며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도 실제 조사 기간의 부족으로 인해 침몰 원인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2017년 12월 12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제2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사회적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하기 위한 짧지 않은 준비 기간을 거쳐 12월 11일 오늘 조사 계획을 거기했습니다. 조사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법 통과로부터 12개월이 돼서야 조사를 시작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가족들과 국민들께 참으로 죄송하고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첫 발을 떼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 만큼 활동을 위한 각오를 단단히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저에게 부여한 참사의 진실 규명, 안전사회 건설, 그리고 피해자 지원이라고 하는 의미에 맞춘 합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 조사관과 직원 등 특조위의 모든 구성원들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고통과 절규를 가슴에 담고 온 힘과 열정을 다해 진상규명에 매진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과정, 그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이후 조치에서 기업과 정부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히겠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이유와 과정, 정부가 어떠한 대처를 했는지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더 이상의 의문을 갖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힘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당당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나 기업의 권력이 거대하다고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고 성역 없이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와 같이 용납할 수 없는 재난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사회로 거듭나는 일에 특조위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재난의 위험이란 우리 삶 속에 상존하고 있고 사회의 구조를 따라 거물처럼 얽혀 있습니다. 또한 재난이 참사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며 사회 전체의 제도적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양 참사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사회 종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피해자들의 아픔에 귀 기울여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떠넘기기에 바빴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된 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질환과 연관성을 너무 엄밀하게 판정하고 피해를 등급으로 나누고 있는 지원법은 신속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들은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피해 지역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이러한 피해 지원의 적정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더 조사할 것이 남았느냐고 지겹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양 참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안전보다 이윤, 생명보다 돈을 향한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습이 난 비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은 일부 사실들의 단편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어떠한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정부는 그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 참사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더 철저히 나서야 합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라야 참사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고
갈등을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선해야 할 바를 정확히 찾아 이러한 참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우리 사회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길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더 안전한 사회, 생명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장환입니다. 오늘 의결된 집권조사 계획안과 조사 개시 결정과 관련해 가지고 총 49개 조사 과제를 오늘 의결을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8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14개, 안전사회와 관련해서는 8개, 그다음 지원소위에서는 19개, 이렇게 해서 모두 49개의 조사 과제를 선정했고 오늘부터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시급성을 판단하여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조속히 조사를 실시해 결론을 도출하고, 또한 면밀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과제는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의문점이 발견된다면 추가적으로 조사 개시 의결을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조사 개시 결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조사 개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1월 2일부터는 피해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또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사를 통해서 국민과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49개 조사 사항 중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분야로 구분하여 각각 8개씩 주요 과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8대 주요 과제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소위에서 다루고 5, 6번은 안전사회 소위, 7, 8번은 지원 소위에서 담당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 제품 및 원료 물질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안전성 검토, 적정성 조사가 있습니다. 화학물질과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우선 안전성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정부가 기업의 안전성 확인을 검증하는 체계가 적절하게 작동되는지 여부와 이 과정에서 전문가, 연구기관, 관계자 등의 역할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하여 참사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습기 살균제 원료 및 제품의 개발 과정과 제조, 수입, 유통, 판매 등과 관련한 기업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 및 제품의 개발, 공급 현황 등을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와 노동자의 안전성을 확인하였는지, 참사 전후 기업 관계자 및 법무법인 등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하여 기업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조사, 수사 및 피해자 지원 구제의 적정성, 참사 징후의 확인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사 발생 전에 사회 안전망이 적절하게 작동했는지, 또 참사 발생 후 공정위, 소비자원, 검찰 등의 조사 수사 등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하고 정부의 피해 지원 구제와 관련 제도의 정비가 늦어진 원인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가 저조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 및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참사의 규모와 유형을 보다 정확히 조사해서 사회적 참사의 초기 대응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 기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소비자용 화학물질 정보전달 체계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밝혀진 기존 화학물질의 위해성 심사 면제, 화학물질의 용도 변경에 대한 관리 부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공급망 내에서 변경된 정보 제공 전달 시스템 및 한계 등을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생활화학 제품 등에 대한 정부의 위해성 모니터링 및 배수 체계 조사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정부의 유사사고 재발 방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독성 생리대, 또 살충제 계란 등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른 유해 우려 제품과 살생물 제품 등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 및 회수 시스템의 적정성 조사 등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정부의 소극적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과 지원 과정의 문제점 조사입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늦장 대응과 소극적 대처로 건강피해 신청자 6,215명 중 679명만 피해 인정자로 공식 인정된 데 대해 그동안 피해 지원이 미비하거나 지연된 사항, 문제점 및 책임 소재 등을 조사하여 원인 규명과 정책 대안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고통을 가중시킨 정부와 기업의 책임 회피와 피해 지원의 적정성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한 자세와 책임 회피로 피해자들의 고충이 가중된 책임을 규명하고 피해 지원 책임이 있는 정부 기관과 기업의 배보상 등 피해 지원의 적정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8대 주요 과제입니다. 첫 번째, 당연합니다마는 세월호 침몰의 직접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뚜렷하게 침몰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 데 따른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 규명을 위한 기술조사, 분석,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선원, 선사 및 유관기관의 초동조치 적정성 조사입니다. 참사 당시 성기 구조 등 해경 및 유관기관의 초동조치 적정성에 대한 조사, 또 선원들의 선내 대기 방송 경위, 선사인 청해진 회원의 선객안전 의무 방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월호 참사에서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조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대응 및 사후 수습, 또 후속 조치 등 청와대의 대응 양상과 또 적정성 조사, 또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보기관 개입 및 진상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조사입니다. 기무사를 비롯한 국정원, 경찰, 해경정보과 등 정보기관이 세월호 참사에 개입했는지를 비롯한 진상규명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선사의 해양재난 책임에 대한 조사와 선사와 선원의 해양안전에 관한 책임성 강화 방안에 대한 조사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선사의 책임에 대해서 조사하고 세월호 참사 전후 여객선 운영 선사들의 운영 행태를 조사하여 선사와 선원의 해양안전 및 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해난 구조, 군안체계 문제점 조사 및 컨트롤 타워 계획 방안 마련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난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참사 당시 구조 군안체계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해난 대응 컨트롤 타워의 개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세월호 참사 초기 현장 지원 체계에 대한 조사입니다. 참사 초기 현장 지원 체계를 조사하고 향후 재난 대응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인간적 존엄이 보호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교육기관의 대응 적정성 조사입니다. 304명의 희생자 중 250명이 단원고 학생으로 피해 지원에 있어 교육기관의 역할이 중요한가, 재난 시 교육기관이 취해야 할 안전교육과 피해 지원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6개 중요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문을 주시면 담당하고 계신 포위원장님께서 더 자세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 이제부터 기자분들과 본격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11시 20분입니다. 3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겠고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최혜경 기자라고 합니다. 법 통과 이후에 13개월 걸렸다고 말씀하셨고 또 위원장님 임명 이후로 한 9개월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그동안 좀 많이 활동 개시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오셨잖아요. 특별히 늦어지게 된 이유가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월 20일 저희 위원들이 임명됐습니다만은 저희 위원회 시행령은 7월 24일 날 시행됐습니다.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행안부랑 혹은 기획재정부랑 해가지고 정부부처랑 협의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렇게 협의 과정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회가 특별법으로 정원이 12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120명을 갖고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실은 바람은 직원이 최소한 150명 정도 되면 좋겠습니다만 120명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좀 협의가 필요했고 그래서 시행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 실제 조사를 할 수 있는 직원 채용이 4급 이하 7급 공무원은 11월 7일 그리고 사무처장과 4개국의 국장은 11월 21일 채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실제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관이나 국장 혹은 사무처장이 있어야지만이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11월 채용하고 교육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전 조사까지 해서 오늘 조사 개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좀 그런 과정이 다시 한번 또 여기 계신 가족분들,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조사로 저희들이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 질문하신 기자분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저는 좀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KBS 최혜경. 감사합니다. 다음 예. 예, 오마이뉴스 김시연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기 특조위 같은 경우에 이제 사법경찰과 조사관들이 사법경찰 권한을 가지는 걸로 알고 있는 아닌가요? 법안에는 그때 예. 올라갔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통과 과정에서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조사관들의 권한이 이기 때는 더 강화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보완하실 계획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주로 저한테 주로 질문이 오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시면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비교한다라면은 거의 비슷한 조사 권한이 있고 굳이 조금 더 나아진 점이라면은 저희가 특별검사 요청을 세월호 특조위는 2번 할 수가 있었습니다. 2번 하고 또 이렇게 국회에서 도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저희가 특별검사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은.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특검 요청을 하는 국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회부해가지고 자체 의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에서는 2번 마찬가지로 특검 요청했습니다만 2번 다가 지금 19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그냥 폐기를 했고 20대 국회에도 마찬가지로 특검 요청이 한번 됐습니다만은 지금 국사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게 조금 더 강화됐습니다. 그 외에도 특검 요청도 가능하고 또 고소
고발이나 뭐 수사 요청이라든지 또 감사원의 감사 요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 조사 권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검 요청해서 수사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감사원의 감사 요구를 해가지고 감사도 할 수 있는 협업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의 역량을 조금 더 전폭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예. 해시안 서울의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더 부가 설명을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금 특검과 관련해서 권한이 좀 더 강화됐다. 그리고 특검을 국회에서 빠른 시일에 의결하도록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때는 특검을 요청하게 되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법사위가 있습니다만 법사위가 심의가 제대로 안 되면은 특검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제대로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비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가 요청하게 되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만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90일 내에 이 심의가 끝나지 않으면 바로 본회의 회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본회의 의결이 된다 안 된다는 아니겠죠. 저희가 그만큼 조사를 잘해서 특검 요청을 해야지만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되겠습니다만은 그 심의 의결되는 그 과정 자체가 훨씬 짧아지고 확실한 명확하게 이제는 특검 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국회에서. 그게 달라져요. 저보다는 오히려 여기 소위원회 위원장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소위원장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배부해드린 그 보도자료의 조사 계획 목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8대 과제식에서 16대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49개 중에 16개는 아닙니다. 49개 과제 중에서 저희가 조사할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묶여가지고 한 과제도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8대 과제식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네, 말씀. 내일신문 김영선입니다. 그 세월호 특조위 때 했던 과제와 좀 다르게 추가된 부분이 있는지 이번에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난번 선조위에서 결론 그 참사 원인과 관련해서 그 열린 결론을 냈는데 그 결론들이 좀 각각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는 그 당시 그 선조위 결론을 어떻게 수용을 하시고 참사원의 조사를 하시는 건지, 당시 이제 결론이 달랐으니까 당시 했던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결과들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만약 그게 활용이 안 된다면 다시 뭐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까지 다 새롭게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송희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예. 얘기 특조위 때 했던 주요 과제라고 하면 두 가지일 텐데, 하나는 침몰의 원인을 밝히는 거고, 두 번째는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거 두 가지였는데, 그거하고 비교를 한다면
이번에는 일기 활동에 있어서 조사를 방해한 배경까지 다 추가되는 게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조위에서 결론을 다 못 내리고 내인설과 열린안 이렇게 나눴는데 그 두 개를 조사 결과를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하면서 그때 합의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배가 왜 급변침했는지, 그리고 왜 급하게 기울어졌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침몰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합의 안 된 부분을 중점을 둬서 조사를 할 거고요. 그런 걸 위해서 선조위에서 근무했던 조사관들의 일부가 이번에도 지원을 해서 채용이 된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하실 기자분 계신가요? 네, 질문하십시오. 예, 저 뉴스타파 김성수인데요.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125명이라는 인력이 150명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이 이제 말씀하셨고 그만큼 이제 부족하다는 말씀이셨을 것 같아요. 물론 두 가지 과제를 함께하기 때문이고요. 또 이렇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사실 최적 배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조사 과제이고 가습기 진상규명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 이제 두 가지 국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채용이 아마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인력들이 지금 여기 배포된 자리에 보면은 조직도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의 인력이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가 이제 숫자가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가습기 같은 경우에 조사 1과와 2과 그리고 세월호 1과와 2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로 몇 명 정도의 인력이 배치되어서 작동을 하게 되는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장 최예영입니다. 저희 국이 두 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개의 국이 있습니다. 가습기 참사 진상규명국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 그리고 안전사회국, 피해지원국 이렇게 네 개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국은 전체적으로 약 한 28명 정도 규모로 조사관과 이제 플러스 알파가 조금 있습니다. 행정지원 업무 인력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사 1과, 2과, 이제 조사 기획과는 총괄한 그런 파트고요. 조사 1과는 기업조사입니다. 네, 지금 저희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수십여 개의 그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회사들의 책임을 묻고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1과는 그들 기업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담당합니다. 조사 2과는 정부의 책임과 그 공공부문, 전문가 또는 여러 기관들의 역할이 또한 진상규명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사 2과는 정부와 공공부문에 대한 조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조사 3과는 저희 그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의 아주 좀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아직도 얼마나 많은 국민 또는 소비자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지 그로 인해서 다치고 죽었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의 아주 출발이라는 그런 점에서 피해 규모를 직접 조사하는 그런 역할을 조사 3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세월호 파트는 말씀해 주시죠. 각각 몇 명 정도? 예, 7명 정도씩.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은 총 한 30명 정도가 되고요. 각 과별로 10명씩 정도 나눴다고 보시면 되고 조사 기획과는 이제 조사 기획하고 대외 협력 이런 업무를 할 거고 조사 1과에서는 선체 침몰의 원인 그리고 침몰 당시 현장에서의 초동 조치에 관련된 선원 해경 조사이고요.
조사 2과에서는 그 이후에 수습 과정의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CBS의 김광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선조위는 이제 아쉽게도 좀 나뉘었잖아요. 결론을 그래서 제대로 내지 못하고 두 가지 쪼개진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는데 위원회도 지금 뭐 그런 우려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갖고 합의를 내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 서참위도 사실 같은 위원회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선조위가 있었던 그런 선례들을 보셨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또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안에서 좋은 합의를 이뤄내고 협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이 좀 있으셨고 어떤 좀 개선책을 고민해보신 게 있으셨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냥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시간이 좀 더 주어졌다면 훨씬 더 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인설하고 이제 열린 안 두 개를 강제로 이렇게 막 합해서 할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아까 조사 1과 안에 팀을 두 개를 두고 있습니다. 한 팀은 내인설의 증거들을 좀 더 보강하고 그쪽을 연구를 하는 그런 팀이 하나 있고 또 한 팀은 열린 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또 부족한 증거가 많을 테니까 증거를 보완해가지고 양 팀 간에 치열하게 아마 과정에서는 싸움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각각의 팀으로 분장을 해줘서 서로의 논리를 보완하고 또 공격도 하고 뭐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키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 바로 안 돼요. 3초 기다리세요. 하나, 둘, 셋. 네. 마이크를 가장 많이 사용해 오신 우리 이경근 집행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광일 기자님 질문에 이제 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이제 답을 주신 것 같아서 아마 좀 기자님 질문이 이제 포괄적인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의사결정 관련해서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있는 교섭단체들이 저희 위원들을 추천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추천한 교섭단체라든가 거기에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배격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의 이제 먼저 활동했던 세월호 특조위라든가 선체주사위에서 좀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신 바도 있고 또 이제 결론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시는 바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면서 좀 작은 어떤 사안들 좀 결정하고 이럴 때부터 좀 전원이 좀 합의하는 이런 것들의 토대라든가 신뢰, 문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면에서는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께서 우리 세월호 가족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만 여기가 마지막이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마지막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 마지막 소명을 다하려고 좀 어떤 작은 이견이 있으면 좀 충분히 토론하고 좀 대안을 같이 모색하고 좀 합의해 나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주신 우려는 아마 저희가 이제 활동을 종료되는 시점에 보시면 좀 달랐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KBS 최유경입니다. 그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피해 현황을 먼저 조사를 하는 게 가장 시급하고 선행돼야 되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실 건지 방법론이 좀 있는지 그리고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나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현재 정부에서는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하면 그냥 책상머리에서 전화만 받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도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20여 년 전에 발생한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오래전에 발생해서 내가 그거를 썼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아이가 혹시 많이 그때 아팠을 때 또는 돌아가셨을 때 그 이유였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전화만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그런 방식으로는 진상규명이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조직체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조사 3과를 구성을 했고요. 다만 이제 저희 특조위의 아까 위원장 설명이나 이제 저희 목적으로 봤을 때 진상규명이 이제 피해 규모를 밝히는 것은 있지만 피해자를 끝까지 다 찾아내는 것, 이것은 또한 가능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가 그동안에 해왔던 피해자 찾기나 피해 규모 밝히는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 나름의 방식으로 찾아보고 규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시범 사업 같은 것입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에 이제 2개 지역, 도봉구와 마포구의 이제 2개 지역 시민사회 활동이나 이런 게 이제 활발하고 또 자치단체 협력이 가능한 그런 곳에서 한 3개월여 동안에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는 그런 어떻게 말씀드리면 좀 저인망식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찾아내는 그런 방식을 시도를 해서 일정한 성과를 바탕으로 또 좀 더 큰 규모의 어떤 자치단체 규모나 지역을 선정해서 또 확대해 나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피해자들을 상당 부분 찾을 수 있는데 왜 정부는 안 하고 있는 것이냐 라는 어떤 그런 어필을 저희 방식대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저희 자세한 그런 피해자 찾기 방식과 내용, 방법, 그리고 현장 안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상 기업은요, 특정 대상 기업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본인이 무슨 제품을 썼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단순히 제품 브랜드만 기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대형마트에 가가지고 그때 뭘 샀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제품을 타겟으로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의 모든 가습기 살균제 또는 가습기 세정제라고 얘기됐고 과거에 그런 걸 썼던 기억이 있는 모든 제품들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모두 40개가 넘는, 지금 확인된 것만 43종류인데요. 이렇게 특정 기업 제품을 타겟팅으로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MBC 윤수환인데요. 여기 말씀하신 것 중에 49개 조사 과제 중에 좀 빠르게 결론을 낼 필요가 있는 과제들은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과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 이렇게 결론을 좀 빨리 내셨을 때 결과 발표도 도중에 중간중간마다 하시는 건지 그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과제가 결론이 빨리 나올지는 모르겠죠.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는 원래는 저희 활동 기간이 1년이니까 1년 내에 활동을 종료해야 되고,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1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먼저 해야 될 거, 먼저 해야 되지만, 선결해야 되지만 그 다음 또 조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먼저 조사할 부분을 시급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 같아도 일단 기업 조사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어떤 제품을 쓰는지 그 원료물질 성분이 뭔지부터 확정이 돼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이 제품 관련해 가지고 이 독성이 있어 가지고 피해가 있었는지를 또 조사할 수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제를 49개 중에서 먼저 좀 해보고, 그래서
성과가 있으면은 거기서 또 가지를 쳐가지고 또 다른 조사 개시 의견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몇 개월 뒤에 또 저희가 오늘 의견했던 49개는 또 진행해 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신 게 혹시 이게 끝날 때 다 한꺼번에 할 거 아니냐 조사 결과 발표를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결과도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예, 오늘 조사 개시 결정을 하셨는데 지난 이제 일기 특조위나 선조위 때의 회의 과정들은 대부분 이제 공개가 원칙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사실 오늘 조사 개시 결정 이전에도 홈페이지에 이제 전원이나 여러 가지 결과들을 좀 팔로우를 하면서 최근에 좀 비공개 회의가 많았더라고요. 그게 아마 결정하는 어떤 이슈 때문에 최근에 막 그렇게 하신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일단 회의 운영의 어떤 원칙 같은 것들이 그 조사 개시 결정 들어가시기 전에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서 그거 하나 여쭤보고요. 조금 더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로 제가 특조위랑 선조위 취재를 해보면 사실은 특히 이제 세월호에 관심은 많으시지만 좀 이렇게 회의 운영에는 좀 이렇게 방해가 되는 분들의 어떤 일반 시민분들도 몇 번 있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그런 공개 범위라든지 어떤 그런 그 일반 시민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순기능과 좀 부작용이 좀 공존한다고 보거든요. 피해자 가족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모든 것들을 사실 공개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확정적으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어떤 사안들이 사실 언론을 통해서나 이렇게 나갔을 때 굉장히 운영하시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실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또 회의의 공개 비공개 여부를 포함한 그런 공개 범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운영 원칙 같은 것들을 지금 세팅을 완전히 끝내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에 주로 체험과 관련된 인사 문제 혹은 내년도 예산 문제 혹은 이렇게 조사 계획을 짜는 문제 이런 게 계속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되다 보니까 비공개로 진행된 부분이 많습니다. 주로 논의 과정이라든지 또 인사 문제 특히 이제 조사 계획 짜고 하는 부분은 비공개로 하는 게 맞겠죠.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면은 정보 공개법에 따라서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비공개할 것은 비공개하고 그게 원칙으로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은 공개를 할 수 있다라면 공개하는 쪽으로 회의는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두 위원회의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적절하게 그 위원장으로서 예를 들어 회의와 관련된 질서유지권은 행사할 필요가 있다면 행사할 것이고 그리고 가족분들에 대해 가지고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도 가능하면 많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꼭 결정적으로 이거 좀 공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좀 꼭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라고 하면서 최대한 공개를 하되 또 이게 모든 게 또 공개되는 것은 아니게 좀 서로 간에 지킬 선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거는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월호 특조위나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있었던 언론에 여러 가지 정보가 노출됐다라든지 조사 중인 거에 대해 가지고 조사 내용이 샜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네, 예정된 저희 30분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기자님 한 분 질문만 받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고요. 저희가 원래 그 예정된 순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그 조사 개시 결정을 계속 기다려오신 피해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분들께서 대표분이 좀 당부하는 말씀을 위원님께 꼭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좀 복잡스럽게 요청드려서 좀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회적 참사 특조위 조사 개시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어떠한 생각과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은 오늘 별도로 저희들이 입장을 밝힐 만한 그런 그 자리나 순서를 준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시간에 저희 입장이라기보다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조사 개시를 선언하신 사회적 참사 특조위 그리고 언론과 정부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저희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 대신 하려고 하니까 좀 취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저희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약 50명의 가족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분들 많이 오시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이 이 진상규명과 또 여기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날씨가 추워지면 그분들은 밖에 나오지 못하세요. 이 살균제 피해 때문에 주로 호흡기라든가 폐 이쪽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또 직접 본인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더욱더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하는 날에 거의 바깥 출입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많이 참석을 못하셨지만 참석을 못하셨다고 해서 우리 사참위에서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관심이 적으니까 대충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열심히 좀 같이 참사의 문제 해결을 같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저희 가족들은 티켓은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나왔는데요. 전면 재조사, 재수사라고 아주 간명하게 적혀있는 이 티켓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전면 재조사,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맞죠? 이제 남은 것은 재수사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끝냈습니다. 그 결과 선원들과 해경 P123정 정장이 실형을 받았고 그중에 123정 정장은 이미 만기 실형을 다 살고 석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이전 정부에서 했던 그 검찰 수사를 전면 처음부터 다시 재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반과 방향 제시는 우리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당연히 해주실 것이라고 봅니다만 아까 질문을 많이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기간이 출발하는 기간이 오래 걸렸냐, 조사 권한이 좀 약한 것 같고 밀기와 별 다른 게 없는데 방안이 무엇이냐 많이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사참이 자체적으로 이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그에 따라서 내부 규칙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서 제한적인 조사 권한이지만 그것을 얼만큼 제대로 집중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우리 사참이 내부의 몫이고 그러나 저희 판단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국엔 검찰의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 감사원 이런 곳에서 협력을 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은 재수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화답이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재수사의 필요성을 자체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조위도 이제 조사 활동 시작했으니까 거기도 조사 다 할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기했던 민사소송에 대해서 정부는 항소 안 하고 정부의 책임 인정하겠다고까지 얘기를 다 해줬고 피해자 입장 배려해서 그리고 생명안전공원도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이미 준비 들어갔고 또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그토록 방해했던 이전 정부의 대통령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감옥에 가 있고 그런 마당에 뭐 굳이 정부까지 또 나서서 뭘 더 해야 되나
그저 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전 정부, 박근혜 정부가 일기 특조위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그런 것들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사참위가 조사 활동을 펴는데 장애가 없도록 열심히 도와주면, 협조해주면 그게 정부의 할 일이 아닌가. 이 정도 인식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저는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정부에 분명한 방향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 인사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명보다 이윤, 돈을 추구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그 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 부정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에도 그러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단지 이것으로만 생명보다 돈, 이윤을 추구하는 이 사회의 풍토나 구조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만 미리 예단 지어버리면 설명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이윤이 중요하다고 해서 말 한마디면 다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빠뜨려 주겠다는 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특히 수사를 담당을 해야 할 정부가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특조위에서 방향을 분명히 제시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에 따라서 특검도 하고 검찰 고발도 하시겠지만 특조위에서 요구하면 할 게가 아니라 매우 집요하게 수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 그냥 해상 교통사고로만 인식하는 사람들이 수사하면 결론은 박근혜 정부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인식과 방향을 갖고 있는 그런 검사들 수사팀을 사전에 구성을 해서 이 특조위와 적극적으로 공조하는, 방해 안 하면 됐지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적극적으로 이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라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수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우리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벌써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늦어진 게 맞습니다. 아무리 준비할 게 많다고 그래도 1년씩이나 걸려서 그냥 이렇게 하고 얼마나 이게 증거도 사라지고 있고 이런 비판도 많고요. 참 재밌는 것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세정시에 가서 했을 때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 의원 한 분이 유가족들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조사 개시도 안 하고 있냐라고 막 질책을 하는 걸 현장에서 보고 욕을 한마디 할 뻔 했었는데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조건을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동시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단지 조사 개시가 1년 이상, 조사 개시할 때까지 1년 이상 지났다고 해서 그것이 그 이유 때문에 그냥 비난할 거리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몇 분께 요청을 드린 사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조사를 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조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사참위가 조사를 마쳤을 때 과연 우리 피해자들이 얼마나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려면 일기 특조위와 선조위의 잘못된 점들을 반성하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제대로 조사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제대로 인력 배치를 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제한적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조사관들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조사의 방향을 잡고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하는 시간도 한 달은 가져야 한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조금 늦어지는 하겠다. 이제 문제는 이토록 긴 시간 동안 준비해온 그 성과가 이후의 결과를 어떻게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1년 넘게 걸렸다고, 시간이 걸렸다고 해서 그 기간만 갖고 변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느냐를 이후의 조사 결과와 과정을 보면서 함께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안전소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족들이 예사참위가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조금 어감은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저희들은 이 사회적 참사 특조위를 진상규명의 마지막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는 만약 사참위가 진상규명을 다 해내지 못하면 저희는 또 할 거고요. 또 다른 방법 조명을 할 거고 그때 우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건 그렇게 반복적으로 진상규명의 기회를 계속 가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이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반드시 해달라 라는 취지에서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마지막 수단이고 마지막 기회이어야 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는 것으로 저희들의 오늘 조사 개시에 관련된 입장과 부탁의 말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혼자 대표분의 말씀 잘 들었고 혹시 그 위원님들 중에 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 계신지 그 확인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계신지요? 네, 아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다 가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양 참사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지나간 이슈가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안전은 일상의 문제입니다. 한시적 이슈가 되어서는 우리 사회가 결코 안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그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마다 투대 킹계요 8,000원